경상도에서 태어나고 5살 때 마산으로 갔다고. 이게 마산에서 유치원 다니고 마산 성호국민학교 다니고 그리고 마산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저 다닐 때는 미술이라는 거 미술 시간은 있었지만은 향시 미술 시간에 다른 아동들은 전부 뒤에 게시판에는 그림이 붙이고 있는데 나는 그릴 때 그림은 몰랐어요. 미술 시간에만 그림 그렸다는 것만 기억은. 그러나 구레바스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는 기억조차도 안 나. 국민학교 때. 그런데 마산 중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교내의 미술실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무슨 하얀 석고가 보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저게 뭔가 하는 것을 내 눈에 첫인상 온 것이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한 계기가 됐다고. 교내에 있는 미술실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하얀 석고에 그렇게 애들이 앉아서 석고 대상하는 모습에 뭐가 내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미술반을 내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는 학교 마치면은 미술 그렇게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그림이라는 것을 그린다는 방과후에 그림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사생대회 하시면 나가 그래가지고 내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사생대회 나가서 무엇을 전람회를 하고 하면 꼭 상은 꼭 받았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중학교 4학년 때에 학제 개편에 의해서 고등학교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4학년 때 합병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했다고. 마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 출품을 하고 나가면은 상 받아왔어요. 그 기억만 내가 나지요. 그리고 대학 시험 보러 갈. 대학 시험은 6.25 사변이 나고 난 다음 내 나이가 그때가 한참 동난이 아주 심각할 때 우리 한국이 상당히 혼란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전부 지금 서울이 환도를 넘어왔을 때 남쪽으로 서울대학이 부산으로 전부 넘어왔을 때 내가 서울대학 입학이 53년도에 내가 대학 입학을 됐죠. 대학 입학은 부산에서 내가 입학을 했어요. 응? 그리고 53학번 53년도 입학에 1년 있다가 54학년 때 환도를 했어. 그 서울서 쭉 졸업할 때까지 서울대학 나왔어. 마산은 그때는 6.25 때 아무 관계 없었다고. 부산, 마산 아무 관계 없었어. 이북이 그때 늘어오고 뭐 할 때 부산, 마산은 전부 서울 사람들이 전부 피난을 마산, 부산으로 다 늘어와 버렸으니까. 전쟁 때는 나는 아무가.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학도병이라고 훈련을 받고 일선으로 막 밀려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은 학도병으로 많이 죽은 사람 많아. 그래도 용케 나는 그때 군대 나가지를 않았고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밖에서 잘 안 나갔다고. 남들은 이렇게 시내를 어디로 왔다 갔다 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어디 가고 군대도 끌려가고 했다는데 용케 그런 거 없었어요. 서울대학 들어가 내가 1학년, 2학년 때 환도해가지고 그 교육이라는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교양 과목은 심리학, 무슨 윤리,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미학, 그리고 리론 관계가 전부 8과목이가 돼요. 이게 실기 시간은 1학년 때는 주에 딱 배정되어 있는 4시간.
그리고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시간이 많았고 2학년 때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는 조금 실기 시간이 늘고 교양 과목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반반, 4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 몇 과목이 없어요. 예술론과 서양 미술사, 다른 거 없어요. 그 미학개론, 그리고 실기야. 그 서울대학의 커리큘럼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학과에 내가 4년간 학교에 서울대학의 규정에 소정의 과목을 공부하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거는 1, 2학년의 교양 과목도 중요하거니와 미술을 하는 나에게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매우 중요한 시기는 3, 4학년 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3, 4학년 때의 실기 과정이 뭔가 면을 알게 되고 공간을 알게 되고 이미 알 시기가 3, 4학년 때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할 때 그거에 놓쳐버리면 끝난다고 봐. 3, 4학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 1, 2학년 닦아온 그 과정의 실기가 비로소 뭔가 붓을대고 화면에서 느껴지는 게 터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픔도 알게 되고 면도 알게 되고 공간도 알게 된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입체주의, 즉 야수파 경영의 나의 그림이었다고 봐. 사실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입체주의와 야수파 경영, 이런 경향의 그림이었다고 봐. 내가 생각해 무슨 파격적인 것보다도 순수한 작품 속에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내가 그런 거 파괴할 것과 제거할 것에 대한 이해력이 생겼다고 봐. 회화론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사실주의에서 이렇게 지내온 과정이 입체주의까지 야수파까지 이렇게 오는 걸로 봐서는 추상주의보다도 오히려 그 계열이 내 성격이나 모든 생각이 화면 형성하는데, 즉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지우고 다시 한다. 그리고 지우고 다시 하는 데서 되풀이하는 것에서 면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는 데 대한 희열, 느낌, 이것이 매우 나에게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국전이라는 데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4학년 때 졸업을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졸업하고는 바로 그 학교 학장 선생이 나를 찾으시기에 노력했길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더 학업을 계속하라든가 대학원을 가라든가 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에는 내가 전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마산에 후학들이나 가르치고 지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느냐 하면서 끄뻑끄뻑하면서 나를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 또 학장이 부른다기에 또 선병동 교수가 또 내려가서요, 오늘 오후에 인천사범학교에, 그때 이제 보면 재봉칙 교장이에요. 서무지면 데리러 올 테니까 인천사범학교 가거라. 근데 그 학장실에서 내가 큰 절을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뭐 나무한 그냥 옷을 입는데 옷을 하나, 친구 옷을 하나 빌려 입고 그날 오후 다리러 온다니까. 그럼 이미 뭐 대학 본부 가서 성적표 다 뽑고 학장이 추천을 하니까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때 머리도 짧게 깎고 내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식을 했으니까
서울대학이 졸업이 아마 3월 28일인가인데 내가 부임할 때는 3월 4일인가 때였던가? 전부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 근본 동기가 그 직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생활비 뭐 작품 비용이 학교 선생한테 그때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니까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사범학교 선생이니까 그때는 교장 발령이 아니에요. 사범학교 선생은 문교부 장관 발령이야. 이게 커요. 달라. 문교부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이래. 높이가 이래. 내 월급이. 그만큼 합격되기 전에 돈이야. 이래 높아. 그거 보고 내가 맨 처음 놀래. 근데 쌀 한 가마가 뭐 이게 다바가 한 이 정도 됐으니까. 그 학교에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얻어진 게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부여되니까 전부 그거를 자료 사고 막 사고 캔버스 사고 마음대로 작품했지. 학교에서 못하던 짓을. 그래서 그때 현대미업이라는 회에 참가해서 그냥 막 남이 못하던 거 학생이라는 신분은 제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학생 신분에 해야 한다는 이거는 완전히 졸업하고 개방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국전이라는 이 관전 국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반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관전에 대한 국전, 즉 말하자면 수상제도를 폐지하자. 우리 앵포매 운동이 그러한 어떤 좋은 일도 했습니다. 현대미업에 그 당시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게 아니고 그 크롬 내에 그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한 콘서트에 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그 하인드 선배가 나를 현대미업에 가입하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향시 현대미업이라는 게 상당히 그 파워가 있었고 새로움을 지향하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룹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의 현대미업에 가입을 했어요. 현대미업의 성격이 있어. 작품의 경향이나 이런 이념이나 자세가 이래야 한다. 그거는 이미 우리들이 가입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시 새로운 어떤 일, 무슨 새로운 일, 종래에 하고 있는 관전의 이런 일과 다른 일들, 그리고 즉 말하자면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어떤 작품의 성격을 우리들은 그렇게 첫 때부터 나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화면에 어떤 형상을 없애버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에? 형태가 없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때 가입할 때부터 지금 물방울 그리고 있는 김창열 씨, 하인드, 김성원 그 이외에 뭐 여러 작가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운동은 전부 경복궁 미술관을 빌려서 한 작가가 한 방을 다 메워요. 그 큰 방을 그때는 200호, 300호, 500호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인천사범학교 시절인데 남대문에 가서 미군 그 천막 캔버스 제대로 살려면 큰 천막을 야외 천막을 사가지고 그거를 끄고 와서 그거를 나무를 또 그가지고 그거를 전부 캔버스로 활용해서 도료를 뺑기 도료를 사가지고 큰 양 발 밑바닥으로 밀기도 하고 하여튼 별 장난 다 했어요.
이거를 그냥 캔버스가 아니에요. 바닥에다 깔아놓고 갖다 부어버려. 그냥 막대기 가지고 쭉 긋고 밟아주고 밀기도 하고 별 장난을 다 했어. 에? 완전한 어떤 광기노름이지, 광기노름. 그러면서 그 광기만으로서야 아니라 공부했던 4년간 미술이라는 공부 바탕에 모든 게 동원된 거죠. 그겁니다. 광기라는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대상세부터 밟아 나오고 과정부터 아까 이야기한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배했던 젊은 노역 가지고 큰 화면 속에 별 행위와 작동과 행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시대의 앵폴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앵폴메라는 그 당시 시대에 58년, 60년대까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때 우리 한국에는 그런 작품을 워낙에 볼 수가 없었어요. 없는데 미 공보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라이브 잡지, 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실히 세계의 흐름에 이런 새로운 미술의 경향이 나타나요.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준 거라. 그 즉 말하자면 표현주의, 앵폴메이라는 그런 요소가 나타나. 아, 세계의 흐름이 있었다 하는 거하고 이웃 나라가 있던 일본에 있는 일본의 구다이라는 구체 미술이라는 행동이 앵폴메라고 같은 행동파가 있었어요. 그것은 훨씬 우리가 이미 발생하기 이전의 역사가 있었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갔지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7년간 있은 것은 일본이 그것을 시초에 시작한 요시하라 지로라는 사람, 나하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일본을 가서 오사카라는 데가 구다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하라 지로를 직접 만나고 거기에 들어. 그래서 날 보고 관심을 매우 가지고 내가 전람회 할 때 옷을 주기도 하고 한데 일본이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작가를 자기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겨누지를 못해. 한국 작가를 일본 미술관에 작품을 걸지를 않는다고. 그만큼 일본 사람이 그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거로. 그거를 우리가 간섭하면 됩니까? 일본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생활 여건인데, 그러려니 하해야지. 그게 인데, 그것을 나는 바깥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 요시하라 지로 주석이에요. 자주 만나고 구다이 작가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고, 아하,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었구나 하는 걸 내가 터득을 했죠. 거기서 7년간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고 내 할 일만 해 나왔던 거예요. 그때 작품이 지금 앵폴메의 내 그 전성기인데 색감도 전부 이제 전부 감정색, 전부 색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한 걸. 그런 작품이 나도 지금 참 많았는데 그때 앵폴메 한 3회 계속했나요? 그때가 개인전이 내가 큰 전람회였어요. 나에게는. 전부 드러내고 터지고 부풀어 올라오면 터져내고 뜯어내고 막 이러한 내가 그때부터 뭔가 어떤 파괴성이라는 게 아니고 전쟁을 겪은 우리들에게 폐허라는 이런 그런 시골 같은 데 폭격 이렇게 맞아가지고 전부 폐허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허물어진 상황, 요철에 올라왔던 상황이 전부 딱 가라앉아 버렸던, 없어져 버렸던 상황, 완전히 평면화되어 버렸던 상황, 있던 게 없어진 거, 이런 허황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색이 없고 전부 검정으로 변해진 거, 속에 있는 게 드러나고, 자연성,
다른 원시라는 게 키자연.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꽃게로 이렇게 땅을 푹푹 파면 흙이 뒤집어질 때 오는 향음과 냄새, 각기 자연의 원천의 자연성. 그러니까 원시란, 그때 원시라는 티틀이 제목을 붙인 게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작품으로 돌고 작품에서 무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인데 그 모양만 달라진 거라. 그건 그렇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이것도 그때 들어와서는 우리가 대표로서의 현대미업하고 그 벽정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벽정그룹의 대표적인 거는 윤명로. 윤명로 지금 이제 서울대학 학장하다가 이제 윤명로, 김종학 그룹들이 정말 말하자면 그 덕수궁 벽의 벽정 그룹이에요. 우리가 현대미업 그러면 그 당시에 김창렬 씨, 김서봉 씨, 나 이렇게 몇몇 되는 게 현대미업 교육이에요. 저쪽에 김종학하고 윤명로 대표에 나와서 나는 김창렬 씨하고 나하고 몇몇 나왔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석을 해버린 거예요. 악주앱이라는 말은 벽정그룹하고 현대미업하고 해체해서 결석해서 두 그룹이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악주엘. 근데 악주엘이라는 건 그 자체 단어 자체가 현 시점, 순간 이런 것인데 상당히 뭔가 속도 있는 하나의 그거지요. 모든 것을 도덕을 빨리 한다. 이러니까 그 악주엘이라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게 결석을 해서 우리가 악주엘이라는 전시를 한 번 딱 열었어요. 악주엘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악주엘 할 때 박소보를 넣어서 같이 만들어서 1년인가 이렇게 나는 얼굴 하다가 나는 파리 가버렸고, 김창렬 씨 뉴욕 가버리고, 이 학생 중심 멤버가 다 뿔뿔이 외국을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 학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몇몇 이렇게 남은 사람의 악기들이 몇 해 아마 계속이 됐을 거예요. 지향한다 하는 건, 그게 별다른 거는 깊은 뜻은 없은 것 같아요. 앙폴메일 때 그 해나가는 그 이념정신. 즉 뭐냐면, 뭔가 불필요한 걸 가미시키고 오는 게 없어. 이거는 그냥 전위성이니까. 이 전위성이니까 이건 이래야만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옆에 구구한 잔소리 하면 안 돼. 그냥 확 밀어 들어가는 거지. 무서운 게 없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전도 싫고 모든 것이 이게 돈도 싫은 거야. 그냥 이런 거다 하는 걸 밀었으니까 우리들 아니었으면요. 요즘 젊은 세대 못해.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화단의 역사상 이게 남았고 세계의 어떤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이거 한국 화단이 뭐였나? 이상하게 볼 거라. 우리가 그나마도 만들어진 이것이 뭐가 오늘날 새로운 일에 뭐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주스가 됐다고 봐야 돼. 발생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화단과 세계 화단의 경향이 오가고 한다는 움직임의 경향이 기본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그거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화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새로운 것이라는 게 밖에서 영향도 없잖아. 생활 속에서 또 오는 거겠지만 자기의 어떤 작품의 프로세스에서 새로움을 발견돼야지 외부에서 느껴지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상시 위험성이 있다고 봐. 작가는 일을 하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 발견을 또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확인된 것을 시대성에 의해서 같이 부합시켜보는 거. 상시 창조성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동기가 있는 거야. 그것을 원천적으로 가진 것에 흔들리면 안 돼. 거기에서 새로움이 출발돼야지. 향시 내가 그래 젊은 세대 보고도 그리고 작가 사진 발동이 뭐다는 걸 알아야지. 응? 발동이 뭐냐. 그 벌써 향시 일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 새로움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 게 향시 해나온 그 힘에 의해서 새로움의 동향에 의해서 대응을 해나간 거지. 여태까지 내가 꾸준히 해나온 나라는 이 문제 가지고 새로움의 동향과 대응이 부닥쳐 나온 거라. 새로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내가 행해져 있는 나의 성격은 아니었다. 지금 내 일도 이 일이 오랜 세월 속에 내가 해나 이런 과정과 과정과는 겪다가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산출된 것이지, 이것이 비록 세계화되어가고 오늘날 미술에 이것이 어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미지수지. 그러나 이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거는 되게 전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 결국에 이것이 새로움이라는 거는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런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말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쭉 책으로 통해서 터득해 나온 논리, 미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작가가 이렇게 생각은 나는 다르다고 봐. 이게 중요한, 그런데 결국에 이 두 개가 부딪혀야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거라는 데 대해서 이러한 문제 냉각지, 이거요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 내 같은 경우에 이거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그래? 내가 향시 무시한다는 이 자체가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이지, 그 논리는 내가 인정을 해. 그리고 그 논리에 의해서 작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알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해줘. 그러나 두 분은 내가 안 보겠다는 거지. 다르다 이거라. 맨 처음 파리 간 동기는 그 파리 비엔나레가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한참 현대미업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악셀이라는 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예고 미술과장을 할 때니까 65년, 67년에 예고 미술과 이화예고 그 미술과장 가면은 대학 교수 부럽지도 않아. 파리 처음 들어가서 그 공부하는 거 내가 뭐 상당히 그 흥분한 거지. 파리 이제 맨 처음에 가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낯설은 데 가가지고. 그 우선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맨 처음 아리앙스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도착하자마자 매일같이 미술관만, 현대미술관, 루블 미술관을 막 그 다리 아플 정도로 매일같이 보면 작품하고. 나는 예국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작품 붓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매일같이 그림만 그렸어. 일본에 있을 때도 매일 그림만 그리고, 파리 10년, 20년 가까이 매일 그림만 그렸어. 파리에서 작품 많이 했어요. 그리 파리에서도 개인전도 하고, 국립미술학교 그 루이드센이라는 거기 바로 앞에 그 갸미옹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그 갸미옹의 그 주인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연한 기회에 화랑을 다니는데 전람미를 보러 갔는데, 그 우연히 대화 속에 대화랑이온 조건에서 전람회를 쳐. 그 1년 2개월 만에 거기서 작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갸미용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가 그 사이에 관광자가 많아서 그때도 그 앞에서 그림 석점이 팔려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로마도 여행하고 스위스도 여행을 한걸요. 계기는 그 화랑의 그 주인이 상당히 내 그림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천지를 한 거예요. 그때 작품은 원에 비슷한 거 막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낸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전부 물통에 나와 있는 거 뒤에 묻었던 자국도 보이고 되게 그것이 이제 여기는 한번 캔버스가 덩 드러낸 게 이렇게 덩 보여. 흙을 이렇게 푹 파가지고 파인 흔적 같은 거. 그리고 벽이라도 이 벽 평면의 벽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 부분이 무너지는 거. 그래도 우리 한국에 그 나무로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벽을 만들면 흙이 무너지면 대로 이렇게 얽혀진 게 흙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 걸 그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그렇게 일어난 하나의 내 속 배어된 거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작품들이 많아. 내가 제대로 무슨 정상적인 그 작품은 하나도 없어. 전부 전이성. 그게 파괴가 아니고 파괴에서 온 다음에 성화된 모습이에요. 그 남은 보기에 그게 무슨 파괴된 절대 그러지 않아. 성화된 것. 변화라는 것은 작품을 하다 보면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것은 아니지. 많이 봤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화면이 될 수 있는 대로 화면이 어떤 무게보다도 화면이 좀 홀가분한 느낌이 좀 부담성이 없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좀 부담이 없는 것. 옛날 그런 게 주목적인 것을 주기 위한 시대가 있었거든. 그게 아니고 그게 도외시해버리는 그 자리, 사람에게 기가 이렇게 안 가는 어떤 무시되어 있는 화면, 그 허한 것, 즉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 무언가, 무관심, 그게 무언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파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심적인 문제는 꽉 차 있던 이 사발 속에 무슨 이렇게 차 있는 물을 이렇게 엎어 비워버린 시기가 아닌가. 엎어서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그렇게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시기였다고 봐요. 근데 정말 하자면 그거를 비워버리고 가볍게 만든다. 그게 매우 파리 시절에 상당히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그 다음에 또 일본을 가게 됐는데 재확인해서 이게 내가 틀림없는 것이다. 재확인하고 돌아오는데 무관심 이게 또 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근데 무관심 속에 일어나는 그 위험성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의 무슨 폭발적인 것 뭐 이런 위험성이 전혀 내포되어 있다고. 그 내 흰 그림 속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가만히 보면은 와 닿는 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자리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들 남들은 이야기하는데 글쎄 여실히 내가 일할 거는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 일본 관객이 그때 사연이 이님이었구나. 얘 엄마가 얘 어머니도 미술을 했어요.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 하다가 지금 무학계곡에 넘어가면 서울 여상이 있어. 서울 여상에 미술 선생까지 해서 그때 내가 파리 가가지고 있다가
유방암이라는 이게 이제 진단을 받아. 내가 이건 전부 시키고 퇴원 다 시키고 내가 갈까 말까 이 학교 머무나 뭐 이런 그 옆에 있는 이 어머니가 뭐 당신 이제 빨리 떠나시오. 자꾸 재촉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래서 일본을 간 거라. 그 여기서는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일본 갈 때는 장기 비자가 아니었고 관광 비자, 경유 비자로 일본 가가지고 파리 간다는 걸로 일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일본서 화랑에서 계약을 하자 하는 조건이 나온 거라. 그래서 그게 원정화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도마치 원정화랑이라고. 그렇게 그 전람에서 거기에 해서 전시하고 하고 하는 게 거기에 이거 뭐 그 그림도 주고 화랑에 돈도 주고 하니까 그 아픈 사람이 옆에 있고 혹시 파리 간다는 거는 뒷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 하는 게 세월이 7년간 일본 머무른 거야.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 저기 있는 것도 일본에 있는 작품이 많은데 미술관의 전시도 일본서 작품 전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얘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고 세상 하늘나라로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뭐 있네.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막말로 끝나니 파리를 간 거예요. 끝났다. 나는 파리가, 이 파리 들어갈 때 난 한국에 안 나온다. 파리 가가지고 들어. 그래서 파리에서 그때가 6년인가 파리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92년에 여기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려다가 하도 이 애들이 다 그거 뭐 날리고 미술한다 치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 없으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그래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거기서 작품을 하고 싶은 거 아무 제약도 없이 한국이라는 내 아픔이 있거든. 생활의 아픔이 있잖아요. 허탈감이라는 게. 내가 그때만 나이 하더라도 뭐 생활도 그렇지 뭐가 오나 나가봐야 오직 그림 하나 이것만으로서의 그냥 거기서 그림만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 어떤 경지가 어떤 그 허탈감 속에서 그림만 그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파리에 그려 있던 거죠. 그러면 파리의 생활은 어떻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도 있었고 해서 일본 그림 갖다 줘. 또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도 전람회를 했으니까 현대화랑이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나 뭐가 좀 됐으니까 보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에 그렇게 있은 거지 뭐. 됐다는 거는 파리에서만 쭉 그림만 그려.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일본에 있을 때도 그리고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 미술관에 들어가면 원화가 있고 그림이 새로운 어떤 동양의 경향도 나가서 보면 새로움이 요동치니까 자극을 많이 줘. 어? 그런데 큰 도움이 됐지.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있고 싶은 매력은 아무것도 없었겠지. 응? 그러니까 파리에 그렇게 있게 된 거는 무언가 자기에게 큰 힘을 주는 계기가 뭔가 있었겠요. 내가 오래 있은 게. 그러나 그런 질문을 나 이렇게 한 사람도 5분의 1이 처음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있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뭐 그냥 머물렀던 게 그렇게 있은 건데 하늘이 무슨 변하고 있다고. 거기 화랑가를 돌아다니면 하늘이 움직이는 게 대단해. 우리 한국은 그거 없어. 뭐가 그냥 조용해. 거기는 미술시장이 아주 광범위해서 가는 곳을 뭔가 보게 만들어주고 작가에게 무슨 새로움을 요동치게 만드는 곳. 이런 것이 자극성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게 이게 색깔이 좀 들어가 있었지. 많아. 백색으로 된 경향도 많이 나오고 원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
백색으로만 할 때가 많아. 어? 그때가 일본서 시동대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일본서 형태가 많지. 일본서 백색이 시작된 거지. 백색이 시작된데 그 동기는 일 속에서 자연적으로 백색으로 돌아간 거지. 점차 이제 그 색이라는 데 대한 부담감, 색을 이렇게 유채색을 쓰는 부담감, 내용에 장애가 된다. 뭐 이런 결론에 의해서 점점 색을 억제하다 보니 백색으로 돌아간 거예요. 드러낸다 하는 것은 질을 중요시한다. 톤, 질을 중요시한다. 평면 속 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 뒤가 있다면 또 뒤가 또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뒤가 있다는 것은 캔버스에 보인다. 보면 또 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뒤가 또 있다고 봐.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뒤가 있다. 거기에 막혀져 있는 평면이 아니라 나에게 평면은 크게 평면에 확장되어 있는 평면 속에 집중되어 있는 평면의 한 장은 속이 무한정한 속으로 들어간다고 봐. 끝없이 멀리 들어가는 색. 그래서 캔버스가 드러나는 거죠. 캔버스가 드러날 때는 매웠다고. 평면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 그때 이거 아니다. 그래 둬야 되겠다. 요즘은 캔버스 속에 이런 게 보여. 이런 거는 매워서 된 게, 이거는 그대로 둔 거예요. 이게 매워져 있는 이것이 하나의 톤이. 나는 하나의 색으로 보니까, 색으로 톤으로 보니까. 그래서 흰 것 속에 저렇게 하나의 그 어떤 그 상형 문자에서 오는 뭐를 남들이 보면 우리 한국의 문창살에 문양가치도 보인대. 이것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보아요. 나는 내 일로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질이 전부 달라. 여기에 저기에 있는 것도 색이 조금 달라. 여기 같으면 안 돼.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보는 그 같이 봐줘야지. 단순히 봐서 흘러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발을 멈추고 보는 데 대한 느낌, 생각을 내 그림에 준다면은 내 그림은 완전히 성공한 거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보고 그 느낌은 그대로 끝이야. 생활 속에서 언젠가 본 사람으로 속에서 내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좋은 거다. 이게 추상이라는 게 역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생활 속에서 그림 생각하는 사람, 이 생활 속에 보면은 자기 생활이 전부 추상으로 되어 있다고. 뭐가 바닥이고 생활이고 옷이고 전부가 현대 미술로 다 덮어 있으면서도 현대 미술을 보고 알라고 해서 그리지 말고 같이 생활에 더불어 살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작가의 일이니까, 내 전체의 생을 다해서 만드는 작품이니까 내가 이런 말이 나오고 아픔도 이것이 그렇게 단순히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은 편안해. 잘 한번 오고 가고 간순해. 이것을 또 작가가 이렇게 해서 만들기 위한 건 전부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질서와 순서와 단계가 있고, 이거 없으면 이렇게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작가의 일은 그런 거라. 이거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뭔가 하는 거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되면 우리가 큰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 그림을 언제 내가 그림 뒤에 보면 요거는 더 이상 내가 안 그리고 둔다 하는 결정적인 작품이 저기에 있는데, 저거를 넣으면 저기 없어져 버리니까 저 단계의 작품을 지금부터 모은 게 내가 한 6점 돼요. 저게 나중에 참
참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 저게 하나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저게 내가 내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저 그림이 내 이야기를 전부 대변할 수 있는, 응? 뭐, 그래서 저걸 기획것하고 이렇게 몇 점 만드는데, 작가의 이야기는 설명을 해서 남을 설득시키려면은 그림 가지고 안 돼.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작가야. 대학 시절부터 화면에, 주어진 화면에 뭔가 하겠다는 이 행위가 지워진다는 것하고, 지워지고 또 한다는 것하고, 또 행위를 가했다는 것하고 또 지우고, 또 무슨 첨가하고 한다는 것하고 내가 드러내고 또 넣고 옆에 드러내고 하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나는 붓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행위나 그것이 드러내고 메우고 드러내고 메운다는 거하고는 그렇게 그려서 지우고 그려서 지우고 하는 거하고 난 똑같은 방법이라고 봐. 표현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나는 같은 방법이라 보는데 단 하나, 이것이 왜 드러내고 메우고 하는 거라는 게 그림에서 이게 특이한 거다. 별로 특이할 거 없다. 이 작가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붓으로 이렇게 안 되면 지우고 또 새롭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도 열거하고 메우고 또 드러내고 메우고 여기 요철이 나오고 두께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선이 나와. 하얀 그림 속에 면이 전부 높이가 다 달라. 그러기 위해서 평면 위에 내가 표현하는 것이다. 더 이상 뭐도 없어.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 옆으로, 이것이 전부 금이 나가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 드러내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지? 그걸 이거 하나하나 드러내. 메우고 그 옆을 드러내. 이것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똑같은 행위를 10번, 13번까지 반복이 돼. 그 하얗게 변한다는 게 저기 그저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수한 백색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어. 장난하고 있고, 막 요동치고. 예? 여기는? 그게 막 짧게 말하자면 나의 어떤 이야기. 이게 뭐냐면, 그 옷을 만들 때 재단하는 거하고 같은 거. 캔버스 있는 위에다 붓가지고 나 그리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그렸는데, 아니, 요즘은 잘못돼서 내버리는 휴지. 내가 원고를 쓰다가, 한번 휴지. 버려진 게 이렇게. 버려진 것을 펴서 다시 그 의미가, 그게 뭐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버려진 것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다시. 그와 같은 행위가 작품으로서의 등장이 된다. 응? 이게 매우 중요해.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뭐 이러네. 그림을 하얀 것만 그리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는 근데 까만 것도 싫어하고 청색 무슨 이렇게 또 황색 뭐 색깔 주문이 많아. 그 주문이 많아 주문에서 많이 그렸어요. 다른 거 없어. 나는 그 작가가 내가 이거 이렇게만 그리니 이거 너무 흰 거니까 그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이 너무 거부 반응이 온다는 거야. 내 아니면 이거 못 하거든요. 아니 내 아니면 이런 거 누가 못 해.
제주 불해가지고 이와 같이 색을 넣어가지고 해보라 그래. 내가 흰 것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하고 전부 겹쳐 들어가서 청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못해. 큰 작품도 청색이 없는가 하면 청색이 있어요. 오브레 미술관의 작품도 청색이 나와요. 주로 내 그림은 흑백. 이 백색 속에서도 뭐 적은 거 색이 변이 많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흰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흰색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나를 이렇게 달래는 게 있고 나를 멀리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달래고 멀리하는 게 있다는 것은 흰색 자체의 이야기지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의 이야기는 아니야. 흰색 자체가 주는 거니까. 이 말은요, 이거는 작가가 하는 소리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작품에서도 나를 꺼는 게 있고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작품이 있고 적은 작품이 있고 나는 이게 점점 이와 같이 작게 해볼 때가 많아. 이제는 이렇게 적게 못해. 작가의 어떤 극히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닌가? 작가라면은 역시 작품을 자기 생활 속에서 사는데 같이 일부가 돼야 한다.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향시 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호흡이 돼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를 뭐 특별하게 취급을 하려고 이렇게 나는 이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나에 대한 그런 거를 그냥 평범하게 나를 취급해요. 평범한 속에 이런 노인 내가 힘없는 작가가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썩 남는 그런 이미지가 나에게는 소원, 그런 영감쟁이가 있었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같이 취급하라고 똑똑하게 부탁이에요. 정말. 나 대단한 거 없어. 정상화 뭐 한다고 대단해. 그리고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 내가 살고 싶어 이래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작가도 그래서 이 작가 있다. 내가 옛날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커서 이 나무가 이게 작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컸다고. 응? 봐. 이것도 이게 작은 거 조만한 나무를 내가 산에 가서 요런 걸 씨앗을 때는 조만하게 심으면 이렇게 컸다고. 여기에 이게 정자인데 여기에 비가 오면 이게 겨울이 물이 폭포같이 물이 흘러 참 고와. 그래서 내가 여기 정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외국 사람이 어린 사람이 오면 내가 이 마당을 이렇게 잔디 이까지 내려와서 이게 전부 내 정원이 그 사람들이 웃는다고. 야 대단한 정원 가졌다고. 내가 지내려면 작품마다 필요하면 내가 이게 산책하는 산책길이에요. 산책길이. 내가 언제나 일하다가 답답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계단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 하나 이게 지금까지 견딘다고. 여기 내가 하나하나 이 겨울돌 가지고 저기 있는 돌이 많죠. 내가 저중에 이 나무와 이게 좋아서 형씨 요 길이 좋아해요. 내가 이 길을 향시 생각을 주는 길로 삼아. 여기서 보면 이게 참 좋지요. 가을이. 요 겨울서 깊이가 또 흙이 내가 이런 데를 걷고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 어딘데 다 좋은 데도 많지만 내 있는 주변이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거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길을 다 이렇게 돌을 가게 만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몇 개 심어 놓은 게 여기 온통 대나무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번져가지고 귀찮아서 이제는 막 자르는데 힘들어. 문 앞에도 대문 앞에도 대나무를 심어. 이게 번식이 그냥 대단해. 그래서 사람들이 대나무를 보면 전부 다른 풀잎이 다 죽는다고 아주 좋지 않다고 그래. 나는 그래도
그래서 이 대나무가 좋아. 저 돌하고 이 돌이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거 못 봐. 이 돌이 자연스럽게 얼마나 좋아. 깊이가 참 좋아. 여기 문이 하나. 이 문이 이게 참 내가 만드는 문인데 개울을 향해서 대문을 만들면 옛날부터 건강도 좋고 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어른들의 내 어렸을 때 내가 가만 보니 이거를 이렇게 목수시에 시계가 여기다 내 대문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야. 이 대문 만드는데 한 25년 돼서 막 썩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래 사람들은 내가 자랑한다고 자랑한다고 여기 도름도 계단을 내가 그때 만드는 계단이야.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귀한 손님들 올 때마다 내가 자랑하지.